네, 오늘 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에 집중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시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키워드 놓고 이야기 풀어가 봅니다. 1위부터 5위 준비되어 있고요. 5위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라인만 보면은요, 좋습니다. 흑자 전환 그 키워드가 SK 하이닉스에서 나왔습니다. 궁금한 부분들 먼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질문 이지원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SK 하이닉스가 오전 실적 소화하는 부분에서는 어디로 갈까 잘 모르겠다가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도 정말 많이 팔고요. 기관도 많이 팔고요. 지금 하락폭이 큽니다. 컨퍼런스 콜에 어떤 내용에 마음이 걸렸던 건지 지금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 먼저 대표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4분기 영업이익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HBM 반도체가 이제는 매출액이 1조 원 돌파를 했고 DDR5 등 고가형 제품도 상당히 그 매출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황 회복에 대한 부분과 HBM 반도체 모멘텀, 이 AI 모멘텀을 둘 다 가져가는 부분은 좋았는데 주가는 지금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도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도 좀 추리가 되는데 실적 발표 전후로 실적 발표 직후에 어느 정도 패시브 물량들의 포트 재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라고 좀 보아야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오겠지만 사실 차익 매물이라고 보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싹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제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포트가 재편되는 펀드 물량들이 패시브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정도로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은 뭐 실적 발표 직후에 하루 이틀 정도 이어지더라도 수급은 다시 완만하게 복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현재 엔비디아나 다른 AI 반도체 모멘텀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직후에 차익 매물을 조금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여전히 하이닉스는 뭐 추세가 다시 상방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하이닉스가 차익 매물로 주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썩 수급이 좋지 않고 선물에 따라서 프로그램 물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그거는 오히려 좀 지나고 보면 추가하면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반도체 중심의 포트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다라고 저희 정리를 하면 될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오늘 보면 예를 들어서 HBM 혹은 AI 반도체 모멘텀이 꺾이는 거라면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이 더 큰 폭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오늘 뭐 관련되어 있는 소부장 종목들은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만 유독 실적 발표 위에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영주 위원님과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가운데 소부장에서 진짜 강한 쪽은 계속 가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는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시적인 현상 그 이상으로 지금 계속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기조에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반도체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3% 가까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조정받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변을 놓고 본다라면 주변은 오히려 꿋꿋하죠. 삼성전자도 강보합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가 이제 소부장 쪽에 있는 것들도 지금 계속 강한 것들이 강하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죠. 오늘 같은 경우도 고용이 또 불어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주반도체가 워낙 상수이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두 가지를 보자. 일단 SK하이닉스와 제주반도체 이 두 가지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SK하이닉스가 밀린다 하더라도 제주반도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의 이벤트 드리븐 물량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저점에서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는 대표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포트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가 밀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일부 좀 오해도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흑자인데 단기 순손실은 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회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과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못 번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영업이익과 단기 순손실은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리면 매출은 물건을 팔고 영업이익은 영업과 관련된 이익이고 단기 순이익은 토탈된 거예요. 물론 단기 순이익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투자자들은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엇갈린 지표를 나타냈을 때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영업이익에 집중해야 됩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감사한 이슈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감사는 HBM이 아니라 D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익을 낸 것은 HBM이거든요. 그러니까 곧 인공지능과 관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커져간다. 따라서 D램 감산과는 이제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본다라면 오늘 저도 빠지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보면서 이런 뭐 이전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주식시장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한 2, 3일 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겠거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좀 일시적으로 펀드들이 이익을 확정 짓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교체 시기이다 보니까 과거 오래된 펀드 같은 경우 이제 확정을 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본다라면 기존 포트에서는 이익이 가장 크게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오늘 좀 출회가 된 게 아니겠나. 너무 그렇게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일 조금 더 수급을 보면서 그에 대한 판단이 조금 더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지켜봐야 되는 구간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오늘은 가장 하이라이트가 현대차의 실적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3위에서 자동차 준비가 돼 있어서 거기서도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거고요. 앞서 나온 기아 나온 실적도 조금 더 전기차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니까 4위 2차 전지에서도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차 전지 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실적 반응 조금 더 가파르게 컴콜 이후에 나올 테니까요. 그 반응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분위기를 일단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대표님 계속해서 떨어지는 흐름인데 사실 어제장에서 셀업체들 중심이 살짝 올라오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걸 봤을 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는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직까지 무언가 기술적 모멘텀 플레이 이상은 얘기할 수 없는 구간으로 오늘도 정리를 하고 와야 될까요? 일단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이제 장기적인 시각이 뭐 크게 훼손된다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은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리튬 가격이 지금 생각보다 회복되지 않으면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 여기에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테슬라가 시간에서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출액도 역시 뭐 어느 정도 부합됐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낮았고 영업이익 뭐 EPS 당연히 낮았고요. 문제는 이제 가이던스도 지금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우는 부분도 사실은 Y2라는 이제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한 기대치는 그만큼 지금 현재 테슬라의 모멘텀이 좀 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은 1분기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에서는 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리튬 가격이 우리가 선물 가격 구조조상에서 보통 2월 달이나 3월 달에 저점을 형성할 가격이 좀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리튬 가격이 2월이나 3월에 저점을 형성한다면 아마도 이제 주가는 그때 바닥을 좀 형성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에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세에 조금 더 무게를 둬 본다면요, 대표님.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 그리고 뭐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오르는 종목은 제외하더라도 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경우에 메리트를 가지는 종목들도 이 안에서 있을까요? 일단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기에는 사실 리튬 가격이 하락폭이 워낙 큽니다. 지금 이제 키로당 82위안대에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뭐 500위안이 넘어갈 때랑 비교하면은 상당한 가격적인 출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혜주를 언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탄산리튬이나 수산리튬 가격 동이 다 이제 하락하는 폭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일단 가격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바닥을 확인하는 지점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리튬 광산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새로운 리튬 강산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던 구간에서 계속해서 바닥을 잡지 못하고 밀리는 현상이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어디 있다라는 가격대를 형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실적 관련된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관련된 부분도 역시 1분기까지는 상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셀이나 소재, 공이 둘 다 1분기 동안에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을 견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가격적인 편차나 밸류에 대한 평가는 아마 개별 종목별로 좀 다를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종목별 등락의 차이는 나오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상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를 더욱더 민감하게 소화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야기 좀 풀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영조 위원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위원님, 그러면 악재 대부분 1분기 나올 만한 악재는 지금 다 그래도 소화가 된 건지 아니면 남아 있는 부분도 아직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친구가 뭘 하면 좀 잘한다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기대를 높았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밥을 한 공기 먹는다 그러면 너 왜 이렇게 조금 먹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우리 앵커분들 같은 경우 밥을 반 공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당히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영진은 많이 먹을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 먹으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2차 전지와 연관성 있는 테슬라와 관련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2023년을 바라봤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특별히 나쁘다라고 하기도 어렵고 어느 정도 악재도 반영됐다라고 하는 건데 2023년에 그 높은 기대감 대비 안 좋은 얘기만 점점 들리는 거예요. 잘해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만 갖고도 모자른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감소되고 있다라는 측면에 오히려 투자자들의 실망감들이 더욱더 자아내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평범한 거와 기대감이 컸던 것들에 대한 반작용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수급에 대한 불안감까지 이제는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 신용잔고가 여름에 17조까지 줄었다가 이게 19조까지 늘어났었던 시점이 에코프로가 120만 원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대략 한 50% 이상 빠졌죠. 그러면 특히 이제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밀릴 때마다 2차 전지를 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주변주들을 정리해서 2차 전지를 샀는데 오롯이 2차 전지가 이제 신용 트리거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 제가 증권회사 경험으로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A 종목과 B 종목을 갖고 있는데 A 종목이 주가가 빠져서 신용을 건드렸다라고 하면 A 종목을 못 팝니다. B 종목을 팝니다. 왜냐하면 A 종목을 파는 순간 손실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덜 빠진 B를 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 양상이라면 오히려 반도체들이 빠져줘야 돼요. 오히려 반도체는 올랐으니까 네. 먹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꿋꿋하고 2,000원 밀리죠. 오롯이 A, B가 아니라 A만 갖고 계시다라고 지금 미뤄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급 논리상. 그렇기 때문에 A만 빠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거 신용 수급과는 다른 양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수급이 안타깝게도 지금 멈출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떤 재료를 단언하기 어렵다. 이것은 그럼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제가 몇 가지 기준점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로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재료를 본다라든지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꼬여 있다라고 본다라면 차트가 돌아설 때까지는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그려지는 그 모양만을 봐야 되는데 조금 더 반전시킬 만한 내용이 나오면 또 한 번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위로 좀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장 반응 실적 나온 이후에 어느 정도 나온 듯해서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고요. 기아에 대한 이야기 해볼 겁니다. 좋을 걸 알았고요. 좋았습니다. 현대차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1조 원대가 나왔고요. 영업이익가 같은 경우는 기아와 마찬가지로 예상치는 소폭 하회했습니다. 3조 7천억 원 정도가 증권사 컨센이었는데요. 소폭 하회하는 3조 4천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성적표 너무나도 좋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5분 있다가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될 겁니다. 기아도 앞서 컨퍼런스 콜 진행이 되면서 전기차 어떻게 하겠다, 공장에 대한 방향성 나오면서 조금 더 가파른 반응이 나왔거든요. 현대차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지 속보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실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지원 대표님.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나왔던 2차 전지가 아니라 좋을 거라고 예상됐고, 그리고 좋습니다. 현대차, 그런데 뭐 좋다고 해서 항상 좋은 반응이 나왔던 것은, 또 연속성이 나왔던 것은 아니라서요. 오늘장만큼의 현대차의 반응 어떻게 봐야 될까요? 수치 나온 이후에 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긴 한데 2%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실적이 좀 전에 발표가 됐고,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15조 한 1,200억 정도, 전년 비해서 한 54% 정도 올랐고, 연간으로 보면 뭐 사상 최대치 규모죠. 우리가 현대차는 주가는 상당히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는데, 작년 1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피크론이 나왔죠. 그 피크론이 작년 1분기부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주가는 사실상 작년 연초 반응 이후에 후반부로 갈수록 주가 상승 동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실적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되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역시 이제 거부 반응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기조 속에서 자동차 업체가 수혜가 된다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한번 부각이 좀 되었고요. 여기에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우리가 전기차에 함몰됐던 부분을 빼고 보면 뭐 하이브리드나 SUV 그리고 최근에는 제네시스 계열까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업체를 찾으려면 토요타와 거의 현대 기아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역시 실적은 나무랄 데가 없다. 다만 이제 시장의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과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리스크, 그리고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놓고 보면 오히려 현대차는 그 IR에 대한 수혜가 거의 없었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오히려 완성차 업체에서는 하나의 탑 종목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이제 자동차 전파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금 하향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현대차는 주가가 여기서 크게 급락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주 갑자기 급등하지도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자기 자리는 좀 찾아가는 움직임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주주가치 재고 부분이 오늘 배당도 지금 상당 부분 나온 걸로 지금 보이는데, 배당이나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주주가치 재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좀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현대차에 접근해서 계속해서 보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나 잘 했는데요. 당분간 20만 원, 21만 원을 시원하게 뚫는 것 자체는 조금 회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단기적으로 말씀이실까요? 저는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급등이나 단기간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가지고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지금 현재 경기 연착륙에 대한 부분이 좀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추세가 된다면, 우리가 자동차나 최근에는 휴대폰 같은 경우가 거의 경기 소비재의 정점에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아마 주가 탄력은 좀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은 뭐 테슬라나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분명히 같이 어느 정도 가감을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고, 뭐 배당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지만 그래도 좀 점진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좀 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좋다, 단기적으로 봐야 편하다라는 이야기가 덧붙여 주셨습니다. 실적에 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차 의원님, 그러면 현대차 지금 실적 나오고 이렇게 반응 나오고 있는데 어느 포인트를 가장 주목해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오늘 오전장에 기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이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시장이 사실 기아가 전기차로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보다 조금 더 비중이 좀 높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될지, 차별화되는 오늘장에서의 상승 폭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얘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매수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올 연말에, 그러니까 이제 2023년 12월 말에 배당락을 한 기업과 배당락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차트에 들어가셔서 배당락이 돼 있냐 안 되냐. 저도 지금 방금 제가 이제 유진투자의 걸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배당락 표시가 있어요. 현대차, 기아차는 배당락 표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당락을 안 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냐? 2023년 그 배당을 여러분들 현대기아차 지금 사시는 배당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주총 끝나고 배당락이 실시가 된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포스코 그룹주들하고 현대기아차들하고 은행주들이거든요. 지금 기아 같은 경우 배당 성향을 25%로 늘린답니다.
역대 최고의 이익을 냈고 배당 늘린답니다. 이게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12월 말에 내가 현대기아차를 갖고 있다 팔았었던 분들 배당이 안 되고요. 지금 사시면 배당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 제가 지금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배당에 대한 퍼포먼스가 나온 거고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4분기 실적 나오고 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약 한 700여 개 기업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러한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안타깝게도 포스코그룹주들은 실적이 좀 잘 안 나왔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가 이 바뀐 정책에 오롯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현재로서는 적절한 타이밍이다. 이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지금 자리에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내가 무언가 수익을 극대화해보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쪽을 보면 뭐 반도체만 놓고 봐도 중소형이 폭발력 있는 시세를 보이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조금 다르다라고 봐야 될까요? 부품보다도 그래도 완성차 전공법을 보는 게 지금 좋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자동차는 이전 대표님도 말씀하시면 피크아웃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이 이제 자동차를 주저하게 하는, 지금 제가 이제 배당으로만 말씀드렸고 네.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물론 이번에 굉장히 고무적인 것은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섰다라는 것은 테슬라를 꺾어서 영업이익률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경기 둔화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그 브레이크가 걸릴지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장기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래도 투자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부품과 완성이 맞물려 돌아간다라면 자동차는 오롯이 완성이 그것을 가져간다라는 측면, 그리고 완성업계, 그러니까 이런 거가 좀 있어요. 그 반도체는 부품이 을 아닌 을이에요. 만약에 부품이 내가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게 돌아가기가 어렵지만 자동차는 대체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을은 오롯이 을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업이익률이 좀 박하다. 이 부분을 좀 보게 된다면 역시 자동차를 보려면 그냥 완성차 쪽을 보시는 것들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당적인 포인트에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9천 부근에서 약간은 조금 더 후퇴하는 움직임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고 있네요. 19만 원 선을 뚫어내지 못하는 흐름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조금 더 컨퍼런스 콜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야기 나오면서 변화 있는지 좀 오늘은 끝까지 좀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암 치료제 기대감이 지속되는 건지 뭐 새로운 뉴스인가 사실상 승인의 무게감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HLB 중심으로 먼저 이야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이 간암 이 키워드에 여전히 맞춰졌다라고 볼 수 있는지, 동반해서 HLB 좀 움직이고 있는 이 시선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거 콕 집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질환이 있고 거기에 따른 모멘텀이 이제 많이 달라졌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비만이나 탈모, 당뇨 이쪽으로 굉장히 좀 포커스를 받았고, 올 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ADC, 뭐 항암제 관련된 표적 항암제와 면역 항암제 쪽으로 많이 관심을 또 가졌고, 오늘 이제 다시 또 이 간암과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슈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그 팬데믹 이후에 신약 모멘텀이 계속해서 제약 바이오 업체 쪽에서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질환이 계속해서 순환매적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한 번씩 이슈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어느 종목이 주목을 좀 받느냐라는 여부는 그때그때마다 테마가 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대형 제약사들에서 신약 모멘텀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는 올해 팬데믹 이후에 신약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 분명히 있고요. 여기에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올 한 해 AI 반도체와 함께 양대축을 형성할 수 있다는 레포트가 미국 쪽에서 많이 나왔죠, 작년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볼 필요가 있고, 오늘은 HAB 관련된 부분에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뛰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그 장기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로 올해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임상이나 단계나 신약 개발이나 물질이나 기술 이전보다는 실제적으로 신약이 출시돼서 매출 연결될 수 있는 제약사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본다면 오히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는 이런 모멘텀이 형성되는 종목을 단기로 보는 것과 펀더멘털에 의한 장기로 보는 것 꼭 구분을 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살짝 궁금한 부분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호실적 발표 이후에 무언가 제약바이오 분위기를 바꾸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약간 또 조정
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영향력은 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수급이 좋지가 않고 오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어제 삼성바이오로직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밀리는 경향을 좀 보면 실적이 발표돼서 우호적으로 나오다 하더라도 지금은 오히려 이런 실적 발표 때 펀드를 재편하는 물량, 대부분 패시브 물량들인데 이 패시브 물량이 나올 때 받아줄 수 있는 수급 주체가 사실은 좀 부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며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조정이 패시브 물량에 의해서 조금 이어져 있어 가격적으로 조금 과도하다 싶으면 오히려 초과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2위 정리해봤고요. 1위 간단하게만 조언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강한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컨텐츠 웹툰 중심으로 좀 볼게요. 위원님 한번 봐주세요. 어제와 달라진 게 있는지, 뭐 정책이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던지, 종목에 악재가 있던지, 오늘 장의 반응은 조금 저희가 주의해야 될 구간인지 흐름 한번 봐주세요. 일단 좀 급하게 올랐죠. 네. 지금 시장이 체력이 그렇게 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체력이 강한 상태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건강할 때야 정말 100m 달리기를 해도 숨 한두 번 쉬면 괜찮죠. 근데 지금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너무 가파르게 뛰면 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이 이게 단기간에 실적이 확 늘어난다라기보다는 그 거대한 물결이거든요. 여기에 정부 지원이 나온다는 것들 때문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한 조정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나쁜 조정이 아니라 조정도 나쁜 조정과 건강한 조정이 있는데 뛰어가기 위해서 좀 걸어갔었으면은 오히려 짱짱 올랐을 텐데 이 걸어가야 될 거리를 뛰었기 때문에 잠깐 숨고르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중기적 관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올해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로서 웹툰을 저는 이제 하나 다시 또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툰에 관련된 것은 긴 호흡으로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포트상에 꼭 보유하시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조정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적인 여유가 동시에 필요할까요? 그 타이밍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이제 솔직히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찍어주길 바라는 거죠. 그게 가장 그게 어려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제가 부채도사도 아니고 그걸 찍지는 못하지만 그렇다면 전략은 이렇게 세워야죠. 아무도 그 시점은 모르죠. 그러면 한 3번 내지 5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분할 매수라는 정책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시점은 뭐 신만이 아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이 우리한테 시점을 나타내 주시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럼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하는 건데 그거는 분할 매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쪽 올해는 봐야 된다라는 네. 점은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키워드에 대한 정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원픽 듣고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재한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눈여겨볼까요? LIG 넥스원이고요. 네. 방산주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상당 기간 받았고 장기적인 종목으로 펀더멘탈 개선되는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모멘텀에 의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 조정 기간이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장기적으로 펀더멘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장이 오를 때 편입을 이 구간에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보여지고 매수 가격은 지금 뭐 이 가격대에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전에 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거는 한 번에 매수하시기보다는 한 4-5번에 걸쳐서 분할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시고 매도는 직전 고점보다는 살짝 근처 한 14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점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에서 리스크가 좀 높다 보니까 천천히 나눠서 매수라는 점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울산 랭킹5 이렇게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